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경제독서입니다. 두 번째 책도 정말 유명하죠. 스노우폭스 CEO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잘 설명해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작가는 돈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작은 돈은 작은 아이, 큰 돈은 큰 사람, 고로 작은 아이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과연 자신에게 좋게 돌아올지 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작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작은 아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 함부로 대하면 큰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이기에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리.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며 그리고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죠.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편이 되면 강력한 이자가 되어 돌아오지만 적이 되는 순간 끔찍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연봉이 5천만 원인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매월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때에는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릅니다. 당장에 보이는 가격이 낮아 보여도 일정한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쉽게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잠재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꾸준히 내리는 비의 양의 힘, 또 인간의 몸 안에 흐르는 피의 일정한 흐름이 사지를 움직이게 하듯이 돈도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한철 장사로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보다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수입을 갖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다면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주를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비정규적인 돈은 반드시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은 중력의 힘을 가진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10억의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 1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억의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2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10억을 번 뒤 다음 20억까지 가는 노력은 2가 아닌 1.5, 1.2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력만을 곱셈해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의 힘을 이해하며 중력의 힘을 받아들이고 영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투성이로 집을 짓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잘 아실 겁니다. 여섯 번째,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딱 3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복권은 넘어갑시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은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7번째, 내가 생각하는 부자.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14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 소득입니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비근로 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조 원을 가져도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앞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만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으며 비근로 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만족한다면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8번째, 가난의 잔인함.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떠한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하여 내 미래 전체의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이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하여도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갑니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으며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도 있으며 가난이 길어지면 탐욕이 생겨 울분과 화가 몸에 쌓여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며 도전하게 만듭니다. 저축, 공부, 도전, 열심히 일하는 것.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난이 생각보다 더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더 행복합니다. 9번째, 내가 25살 직장인 청년이라면. 전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 돈을 빼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해 주식을 사 모을 것입니다.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 같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억 원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도 나오기에 더 영리한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10번째, 돈을 대하는 4가지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는 각기 다른 영역입니다. 돈을 잘 번다 해도 쓰는 능력이 없다면 쉽게 사라지며 잘 모은다 해도 유지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종종 큰 돈이 들어와도 소유하지 못한 채 잃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고루 좋다면 당연히 자신의 자산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검소한 삶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가족에게 강요하는 순간 인색함으로 돌변합니다.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을 받아들이세요. 가끔 돈이 많은 사람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입니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단 낫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4가지 능력, 버는 것, 모으는 것, 유지하는 것과 쓰는 것. 우리는 이 각기 다른 능력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사실 수 없습니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을 느껴도 오히려 비참함이 더 커지게 되죠.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 잘 모아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보험을 저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생명과 손해보험 같은 실제 위험이 아닌 다른 것들도 판매합니다.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확률 게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업이 하고 있는 이익 추구성 자체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 보험 해지가 어렵고 중도 해지 시에 원금이 사라지는 조건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이라는 이름표로 온갖 금융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투자 역할에 가까운 상품들입니다. 투자은행이 하는 일을 보험으로 위장해 고객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VIP처럼 모시는 척하는 안심하라는 소리. 이런 상품들의 공시이율이 2.5%라지만 10년 이익률이 20%를 넘긴 것도 별로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독자들이 보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생기지도 않은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경제권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 자산의 일부가 보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번째, 종잣돈 1억.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합니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끕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이고 반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13번째, 행동. 나는 1억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 어디든 좋습니다. 화장실, 변기 맞은편, 식탁 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가위를 여러 개 가져와 신용카드를 잘라버립니다. 반드시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든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 분리하라. 4개의 통장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지출과 소비, 투자와 비상금.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의 CD인 1,000만 원을 모읍니다. 두 번째는 더 쉬울 것입니다. 1억 원을 만들어야 시작입니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한 자,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째,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습니다. 좋은 부채는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자 이익은 내 부채가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아야 합니다. 즉,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입니다. 내가 통제 불가능한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내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부채는 좋은 부채인 것입니다. 혹시 부채는 괜찮은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여전히 무서운 것이며 칼을 다룰 줄 모르면 자신을 다치게 할 것이고 잘 사용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칼은 여전히 위험하기에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15번째,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는다. 나는 전문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투자 전문가, 뱅커들의 의견이나 제안에 언제든 의심을 합니다. 고위 정치인이나 유명 작가, 대기업 경영인, 연예인이 하는 말에 무게를 더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명세나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모든 의견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저 상대적 비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거물이 되어 남이 당신을 자랑하게 만드세요. 스스로 규칙을 만들다 보면 규칙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비로소 혼자 스스로 서게 된 것입니다. 16번째,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첫 번째,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멀리한다. 두 번째,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세 번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다섯 번째, 쫓아가지 않는다. 여섯 번째,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일곱 번째,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여덟 번째,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립니다. 17번째, 작은 돈. 나는 비를 맞으면서 몇 걸음 걸어가 젖은 탐페니를 손톱으로 집어 손에 담았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보석을 줍듯 소중히 주었다.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주었던 말들. 사업이든 사람이든 품성 좋고 성실한 사람을 찾았으면 헤어지지 말고 한평생 잘 살기를 바란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존중받지 못한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다.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내 사업 성공 역시 운이다. 그 점을 알고 있음이 다른 이보다 대단한 것 딱 한 가지인 것이다. 이것이 주어진 부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근본적 이유다. 항상 도전하고 탈출을 꿈꿔라. 자신에게 직접 급여를 주고 자신을 평생 고용하고 자신의 시간조차 자신에게 돌려주는 꿈을 꾸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마무리.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19일 김승호. 네. 또 하나의 경제 필독 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듣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영상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